안녕하세요. 수학 1 26차 시 연습 문제 풀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법칙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꼈을 단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언제 무슨 공식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나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는 몇 개의 문제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왜 이 공식을 사용하는지 그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언제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될지 언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사인 법칙 같은 경우 언제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쵸? 온전히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세트가 주어졌을 때 또는 문제에서 외접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를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활용한다고 했었죠? 그쵸? 두 개의 변과 각 한 개 이렇게 주어져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의 길이 세 개가 다 주어져 있지만 각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잘 분류하셔서 이건 몇 번째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거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30도, 그 다음에 A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자, 지금 보니까 외접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특히 외접원의 반지름, 요것 때문에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캐치하실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 각도와 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세트가 온전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기 제일 좋은 상태다 라는 것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어요. 사인 법칙 쓸게요.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각도분의 마주보는 변 6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2와 6을 약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R값은 사인 30도분의 3인데요. 사인 30도는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2분의 1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번분수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얘를 1분의 3으로 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 곱해서 분모, 바깥쪽에 있는 거는 곱해서 분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6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는 45도, B는 60도, A는 2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변의 길이 한 개밖에 안 주어졌다. 코사인 법칙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리고 45도, 2루트 2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의 세트가 온전하게 주어져 있다.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 라고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B의 길이를 구해라. 즉, 각 B의 대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 길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뜻이겠죠. 딱 보니까 60도에 마주보는 마주보는 변이 되겠네요.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써볼게요. 그러면 사인 A분의, 즉 사인 45도분의 A 2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사인 60도분의 사인 B분의 B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B라고 하는 것은 사인 45도 분의 2루트 2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자는 2 루트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60도 곱해지고 있는데 걔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약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쪽 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쪽이 분모, 이쪽이 분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분모에 있는 것과 분자에 있는 거 한 개씩 약분이 가능할 거니까 분모의 분자인 루트 2와 분자의 분자인 루트 2 이렇게 약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분모에 있는, 오른쪽에 분모에 있는 2랑
이쪽 분자에 있는 2랑 약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남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2 곱하기 루트 3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b값은 2 루트 3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다루는 상황, 특히 분수식을 다루는 사인 법칙의 상황에서는 번분수가 상당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분수 계산하는 연습도 잘 해두시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의 길이 주어져 있고요. B의 길이 주어져 있고 C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C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의 대변,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상황이죠.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변 2개와 각 1개 어느 상황? 그쵸,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변 2개의 끼인각이 주어진 상황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기 제일 좋은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기 위한 그 키포인트 뭐라고 했어요? 그쵸,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제곱은 C의 제곱은 이제 양변 가지고 차이를 만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의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2루트 2.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완전 제곱식인데 뒤에다가 코사인 끼인각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45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코사인 45도 여러분들 2분의 루트 2라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약분을 위해서 선생님은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혼용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최종 결과를 적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쪽에 분모에 있는 루트 2와 루트 2 약분을 해주고 들어가니까 계산을 해줬을 때 3의 제곱 9고요. 2루트 2의 제곱 그쵸, 4 곱하기 2니까 8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6 곱하기 2랑 똑같은 거니까 1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앞에 두 개 계산했을 때 17 나오거든요. 12를 빼주니까 그쵸, 5가 나온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C값은 여러분들이 루트 5라고 구해주는 게 가능하겠네요. 원래 여러분들이 제곱을 띄어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야 되지만 이 C라고 하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구했네요. C값 구해주는.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주어진 상황을 봤을 때 절대 밑변과 높이가 함께 주어진 상황이 아니구나. 즉 특수한 케이스구나.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떠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반드시 어떻게 주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변 2개랑 삼각형의 변 2개랑 그 두 변의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넓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구조를 잘 기억하셔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두 변, 그 다음에 사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럼 약분 들어갈게요. 2와 2 약분 들어가겠고요. 이쪽에 있는 사인 45도는 여러분들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약분을 위해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한 번만 더 적어보게 되면 남는 건 3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거든요. 그럼 루트 3의 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나와서 9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옆에 문제 통해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그래서 3루트 3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 4 곱하기 사인 끼긴각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사인 120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2분의 파이, 즉 90도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래서 얘는 사인 60도랑 같은 값일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얘는 사인 파이, 즉 180도에서 60도를 뺀 거다 라고 보시고 기준각이 180도 파이기 때문에 함수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사인 60도. 자, 이거 먼저 써놓고 부호 판별할 건데 지금 보시면 180도에서 조그만 각, 실제로 여기가 60도가 아니더라도 예각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80도에서 예각만큼 뺀 거는 이사분면이고 이사분면에서 바뀌기 이전의 함수는 양수니까 플러스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사인 60도랑 같아지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 들어가 볼게요. 분모에 있는 2와 2, 4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3루트 3 곱하기 또 루트 3이 나오니까 아까랑 똑같이 9라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기본 예제 풀어봤는데요. 절대 끼인 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죠. 5번,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알려줬고요.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말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금 둘레의 길이를 9라고 알려준 상황인데요. 변의 길이도 한번 표시를 해보죠. A에 마주보는 변 A, B에 마주보는 변 스몰 b, C에 마주보는 변 스몰 c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지금 여기서 값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둘레의 길이만 주어졌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고 구하라는 게 sin A, sin B, sin C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외접원의 반지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인 법칙밖에 쓸 게 없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 잘 기억하고 계세요? 불러볼까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 공식을 살짝 변형시켜보면 어떤 공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A라고 하는 것은 2R sin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2R sin B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C는 2R sin C라고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고 나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걸 생각해 봤을 때 둘레의 길이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 둘레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A랑 B랑 C랑 셋 다 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개의 식을 전부 다 더해봐야 되겠구나. 그럼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둘레가 나오게 될 테니까 9라고 확정 지어줄 수 있겠고 오른쪽은 뭔가 일단은 R값 대신에 2를 넣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2R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 2R로 묶어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가 나온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2인 상황이기 때문에 R 대신에 2를 대입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라고 하는 것은 4분의 9 이렇게 확정 지어줄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에 대해서 변의 길이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식을 정리할 때 2R sin A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죠.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연못가에 세 지점 ABC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런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45도, 75도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연못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걸 구해야 되니까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떠올렸어요.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완전히 마주보고 있는 한 세트가 온전히 주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변의 길이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도가 두 개 주어져 있으면 요 A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쵸? 그러면 A를 구한다면 온전히 마주보고 있는 한 세트가 완성이 될 거고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냐면요. 각 A를 구해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 그걸 통해서 저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각 A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180도에서 45도, 75도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각도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120도가 나와요. 그럼 180도에서 120도를 빼주니까 결과적으로 60도 이렇게 각을 구해줄 수 있겠고,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해 봤을 때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12, 얘가 2배의 반지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먼저 약분해주고 계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R값은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2분의 루트 3분의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번분수 계산해 주시면 루트 3분의 1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4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고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3과 약분을 해줬을 때 루트 3이 남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루트 3이 나온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해주게 된다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루트 3의 제곱은 48이에요. 그래서 48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지?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략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니까 전부 다 사인과 관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고 예측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여기 사인 A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 ABC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A와 B와 C랑 더하면 즉 모든 내각의 합은 180도, 즉 파이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A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B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그쵸? 그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기준각이 파이니까 함수 그대로, 그래서 사인 짜투리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파이 빼기 b는 이사원면, 이사원면에서 바뀌기 전에 함수 사인은 양수니까 플러스 사인 b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즉 1번의 관계식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게 되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는 2배의 사인 a 사인 b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2배의 사인 A, 사인 B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아마 사인 A와 사인 B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A랑 사인 B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정하실 수 있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겠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저 사인 A, 사인 B를 뭔가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지금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ER 써볼게요. 그러면 사인 A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사인 A 양변에 곱해줘서 사인 A를 없애줘야 되겠고 이쪽에 사인 A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ER로 양변을 나눠줘야 될 테니 얘는 사라지고 이쪽에 ER이 들어가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ER분의 A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사인 B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ER분의 B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 식들을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럼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ER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ER분의 B의 전체 제곱은 2배의 ER분의 A, ER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B 제곱은 2배의 4R 제곱분의 AB.
자,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는 2를 먼저 계산하지 않은 이유는요. 뭔가 4r제곱, 4r제곱, 4r제곱 똑같이 나올 것 같아서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4r제곱 전부 다 약분해주고 나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ab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2ab를 이항시켜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a 빼기 b의 완전제곱식은 0이 나오게 됩니다. 즉 a-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고 a랑 b랑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BC는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C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A랑 B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밖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등변 삼각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줄여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 텐데 sin A랑 sin C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건 아까 했던 과정이니까 조금 단축해서 적겠습니다. sin A는 2R분의 A라고 두는 게 가능하고 sin C는 2R분의 C라고 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사인 B죠. 코사인 B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B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공식상에서 코사인 B가 등장할 수 있도록 식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값에 나오는 건 뭐가 돼야 돼요? 그쵸? 이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니까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남은 변은 a와 c입니다. 그거 가지고 완전제곱식만 구성해 주시면 완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법칙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코사인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먼저 이 2ac 없다라고 생각하고 얘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나오겠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2ac로 나눠줘야 깔끔하게 코사인 b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부호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적어주면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코사인 b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관계식에 있는 함수 대신에 삼각함수 대신에 다 넣어주게 되면요. 2r분의 a는 2배의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2r분의 c 이렇게 둘 수 있겠고요. 2r, 2r 약분하고 2 약분해 줄게요. 그리고 c랑 c도 약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분모에 하나 남았으니까 양변에 a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a제곱이 소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b제곱은 c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여기서 제곱을 띄어낼게요. 그러면 원래 제곱을 띄어내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줘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둘 다 길이잖아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만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랑 c랑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고 그러면 아까처럼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결론을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때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요. 이런 조건이 나왔어. 그래서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만 적게 되면 사실 어느 변이 둘이 같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서술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들이 두 개가 같은지 이걸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빗변이 어떤 건지를 명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어느 각이 90도인지 그것을 명시해 주셔서 삼각형의 종류를 확정 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삼각형 ABC에서 A의 길이 6, B의 길이 4, C의 길이 5,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sin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인을 보고 사인 법칙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 언제라고 했어요? 마주보고 있는 온전한 한 세트, 즉 각과 변이 온전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 또는
외접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냥 삼각형의 세 변만 딸랑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쪽 6이고 그 다음 B값, B를 마주보고 있는 게 4고 이쪽이 5다. 이렇게 세 변만 주어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두 번째 케이스, 세 변이 주어졌을 때 각도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A가 나올 수 있도록 식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각도에 마주보는 편, 그래서 A제곱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럼 나머지 B랑 C의 차이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나머지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이렇게 공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A랑 B랑 C 넣어볼게요. A에다가 6 넣어주니까 A제곱은 3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B제곱은 16, C제곱은 25 이렇게 나올 거고요. B랑 C 곱해주면 20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2배 해줘야 되니까 4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줬을 때 40 코사인 A라고 하는 애는 이쪽에 2개 계산해주면 41 나오거든요. 36을 빼줘야 되니까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8분의 1이구나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식 풀이와 객관식 풀이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서술형식 풀이는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 코사인 식에다가 8분의 1을 넣으면서 사인을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는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요 서술형식 풀이는 답지에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용 풀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값 한 개 주어졌을 때 다른 삼각함수들을 구하라는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3단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1단계 주어진 삼각함수의 부호를 무시하고 저 삼각함수가 나올 수 있는 직각삼각형을 완성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코사인이 8분의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코사인 A가 8분의 1이 나올 수 있도록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를 8로 설정해주고 밑변의 길이를 1로 설정해주게 된다면 제일 쉽게 직각삼각형을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 높이도 구해줄 수 있겠죠. 루트 64 빼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루트 63, 즉 3 루트 7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완성하면 2단계 보이는 그대로 삼각함수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in A 이 그림상에서 읽어볼게요. 8분의 3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 3단계 부호를 완성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것이 몇 사분면인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A는 지금 삼각형의 한 내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아무리 작아봐야 0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아무리 커봐야 파이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즉 제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의 각이다. 근데 사실 확정 지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 코사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로 나왔거든요. 그럼 1사분면 또는 4사분면만 가능해요. 그럼 여기에서 2사분면의 케이스는 제외를 해주셔야 되겠고 1사분면이구나 라고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1사분면이라면 사인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부호를 완성시켜주는 식으로 나머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쪽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그 삼각함수 그쪽 파트를 다시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답을 구했네요. 그래서 객관식용 풀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끊었다가 9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는 3, B는 5, C는 120도. 자, 이렇게 글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외접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부터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뭐 C가 120도 이렇게 주어졌지만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막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은 예각처럼 그릴 겁니다. 예각처럼 그릴 거예요. 왜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대충 어떻게 분포하고 있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A, B, C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길이들 표현해 볼게요. A 값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 마주보는 거 5라고 주어져 있어요. C 120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 정도로 그려도 충분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전략 세워봅시다. 구해야 될 거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여러분들 뭐 써야 돼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건 사인 법칙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조건. 사인 법칙을 쓰려면 온전한 한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3에 마주보는 각도 몰라. 5 마주보는 각도 몰라. 120도를 마주보고 있는 변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보는 변이나 각을 온전하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 한 개를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변의 길이 이쪽 C값을 구하는 것과 아니면 각 A 또는 각 B를 구하는 것 둘 중 이거 셋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쵸? 지금 보셨을 때 물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주어진 걸 보면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변 두 개와 끼인 각이 주어진 상황에서 C값을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C값을 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를 구하려면 우리 뭐 써야 된다는 거 느낄 수 있을까? 그쵸?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나요? 변 두 개와 각도 하나, 특히 끼인 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사용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수행해 나가시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 세워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를 구하고 C가 구해졌으니까 온전하게 주어진 한 쌍의 그 세트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 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수행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건 공식이니까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왔어요. 자, 그럼 코사인 120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빠르게 구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180도 빼기 60도라고 보면서 기준각이 180도 파이기 때문에 함수 그대로 그래서 코사인 60도 가져가고 자, 180도에서 조그만 각을 빼게 되면 이사분면의 각이죠. 이사분면에서 바뀌기 이전의 함수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약분해주게 되면요. 이 약분하고 9 플러스로 바꿔줄게요. 그럼 계산해줬을 때 9 더하기 25 더하기 15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뒤에 거 두 개 계산하면 40 나오고 9랑 더해주니까 49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값은 여러분들이 7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죠?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구했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120도분의 마주보는 변 7이라고 하는 것이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2 사인 120도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사인 120도 구하는 거 이제 좀 빨리 가볼게요.
사인 180도 빼기 60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사인 60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사인 60도로 확정 지을 수 있겠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앞에 있는 2랑 계산되어서 루트 3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유리화해주게 된다면 3분의 7 루트 3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처음에 잘 못 세우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거꾸로 세워나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부터 차근차근 거꾸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번 가볼게요.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50m 위에 있는 두 지점 A와 B가 있대요. 그리고 그것을 잇는 달이 선분 AB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50m, 이쪽 50m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선분 AB를 잇는 다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올려본 각 30도, 그 다음에 올려본 각 45도,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요. 요 AB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45도밖에 주어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분명히 각도 하나랑 변을 알아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각도를 구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 50m, 이쪽 30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변의 길이는 쉽게 구해줄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지금 특수각을 갖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빗변의 길이 구해주는 거 손쉬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45도 특수각을 한 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한 변의 길이를 알잖아요. 50m라는 거. 그럼 그걸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두 변의 길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고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AB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AC의 길이를 구하고 BC의 길이를 구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선분 AC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좀 우리가 보기 쉽게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A, 이쪽이 C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직각 주어져 있고 30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이 지금 30도, 60도, 90도인 상황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변의 길이의 B는 그쵸?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져간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상 5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빗변의 길이니까 2의 비율에 해당하는 거 100이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지금 100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분 BC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도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이 45도, 45도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고 이쪽 높이가 지금 50m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빗변은 50 루트 2구나 라는 거 구해줄 수 있겠죠. 빗변은 5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만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어렵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보시면 좀 더 눈에 보기 쉬울 겁니다. 이쪽이 지금 100이고요. 이쪽이 지금 50 루트 2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선분 AB의 길이, 편의상 C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C제곱은 100의 제곱 더하기 50 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의 100 곱하기 50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조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선생님 약간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코사인 45도는 여러분들이 2분의 루트 2, 다시 말하면 루트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쪽 앞쪽에 있는 루트 2랑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100의 제곱만이고요. 50 루트 2의 제곱은 50의 제곱, 즉 2500에서 2를 곱한 거니까 50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생각해보면
2 곱하기 100 하면 2 곱하기 50 하면 100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100을 곱해야 돼. 만이죠. 그래서 빼기 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계산해주면 50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C값은 결과적으로 5000의 루트 씌운 건데요. 사실 5000 요거는 50 루트 2의 제곱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다시 50 루트 2가 나와준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니면 2500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서 50을 밖으로 꺼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형들이 너무 여러 개가 겹쳐 있을 때는 원하는 도형만 따로 떼서 그려보시면 문제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온다 라는 거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삼각형 ABC에서 B는 5, C는 6, sin B 플러스 C는 3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 더하기 C가 갑자기 나왔어요. 요거 우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더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라고 했기 때문에 세 내각의 합은 180도 파이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골칫거리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서 A를 뺀 거 이렇게 구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그 파이에서 A를 뺀 거 요거를 이쪽 sin B 플러스 C 자리에 넣어주게 된다면 각변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sin 파이 마이너스 A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주게 된다면 기준각이 정수 파이꼴이니까 함수 그대로, 그 다음에 파이 180도에서 조금만 뺐으니까 이사오면에서 바뀌기 전에 함수 사인은 양수, 그래서 플러스 사인 A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을 이제 그려보게 되면요, 삼각형 A, B, C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지금 B의 대변 5로 주어진 거고 C의 대변 6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sin A의 값을 알려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변과 끼인 값 주어졌고요. 넓이 구하래요. 뭐 쓰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배웠던 공식 쓰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sin 끼인 값 이렇게 구해주면 넓이가 나온다.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2분의 1과 6 약분해주면 3 나오죠? 그래서 3, 5, 15 이렇게 계산이 되고 sin A 값 지금 문제 조건에서 3분의 1로 주어진 거니까요. 약분해주면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끊었다가 갈게요. 12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20% 늘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늘어난 길이를 볼 수 있고요. 선분 AC의 길이를 10% 줄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C'이 왼쪽에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는데요. 원래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새로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원래 넓이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높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인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값 요걸 이용해서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길이가 변하고 있는 두 변이 있죠. AB랑 AC 요게 지금 길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S'은 결과적으로 요 두 개의 변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 두 변의 길이를 문자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C의 대변이니까 C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분 AC의 길이를 각 B의 대변이니까 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 BAC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세타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넓이 S를 일단 표현해낼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값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BC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삼각형인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죠. 여기 세타를 일단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 세타를 이미 우리가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B'의 길이를 C로 표현을 해내고 A, C'의 길이를 B로 표현해내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 S 구할 때처럼 비슷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을 봤을 때 지금 A, B'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길이를 20% 늘리게 되면서 그린
찍은 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늘어난 길이 B'B'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이 C의 2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0, 즉 5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5분의 1C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여러분들이 5분의 1C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선분 AB'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C 더하기 5분의 1C, 즉 5분의 6C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AC'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AC의 길이를 10% 줄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줄어든 길이 CC'이라고 하는 길이가 결론적으로 원래 길이 B라는 길이의 10분의 1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이는 여러분들이 10분의 1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분 AC'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AC, B의 길이에서 10분의 B만큼 날린 거니까 10분의 9B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분 AB' 길이 알고요, 선분 AC' 길이 알고요, 여기 사이에 끼긴 각 세타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S'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긴 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수 여러 개 나왔으니까 약분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어차피 S를 구성하고 있는 거 2분의 1 B, C, 사인 세타 요거 세 개를 여기 요소에도 어차피 똑같이 찾아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다 그냥 S라고 바꿔버릴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S로 퉁쳐서 바꿔버리고요. 나머지 것들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해놓은 거는 일단 S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10분의 9 곱하기 5분의 6이 앞에 나올 거니까 요걸 이제 약분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10과 6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5와 3으로 약분되겠죠. 그럼 계산했을 때 25분의 27S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급히 약분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 삼각형 ABC에서 BCA 주어졌어요. 이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사인 법칙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무슨 원이에요? 외접원이죠. 지금은 근데 내접원이 주어져 있다. 요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추출해 볼게요. 보시면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A, B, C. 자, 그러면 일단은 선분 B의 길이가 5, 뭐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스몰 b라고 하는 것은 각 b의 대변일 테니까 선분 AC의 길이가 될 거고요. C라고 하는 것은 각 C의 대변, 즉 선분 AB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8, 그 다음에 각 A가 60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내접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접원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너무 크네요.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내저번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 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저번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자, 보셨을 때 이렇게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 둘레의 길이를 알 때 구하기가 좀 쉬워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봤을 것 같은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죠. 자, 선생님이 일단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내저번의 반지름들을 싹 다 그려봤습니다.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선생님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직각 표시까지 같이 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삼각형의 각 꼭지점과 내심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심을 연결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삼각형이 크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3개로 쪼개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 3개의 넓이를 더하게 된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 넓이를 한번 라지 S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편의상 이쪽 BC의 길이를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왜냐? 각 A의 대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요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지금 이쪽의 길이를 내저번의 반지름 스몰 r이라고 두게 된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즉 2분의 1 AR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AR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높이는 내저번의 반지름 r로 볼 수 있고 밑변이 선분 AC의 길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5라고 알고 있지만 2분의 1 B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2분의 1 CR이라고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2분의 1 R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인수로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묶어내 볼게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공식이 있지만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때는 여러분들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세 변의 길이의 합이거든요. 즉 둘레의 길이다. 즉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내저번의 반지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요거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S를 구해주시고 S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이 S는 구해야 되겠고 얘는 구해야 될 거고요. B값 주어졌고 C값 주어져 있어요. 이 A값을 구해서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스몰 r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의 값을 구하고 즉 이 A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넓이 S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넓이 S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왜냐? 두 개의 변이 주어져 있고 끼인각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럼 얘는 됐고요. S는 됐고 여기 있는 A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쵸? 변 두 개 주어져 있고 각 한 개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즉 조건은 다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A값 구하고 넓이 구하는 단계로 전략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라고 하는 것부터 구해 볼게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의 합, 양변의 차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공식을 떠올리라고 하셨죠? 했었죠? 그래서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5.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8 빼기 5의 완전 제곱일 뿐인데 거기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코사인 끼인각, 그래서 코사인 6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60도는 여러분들이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게 되면요. 계산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88에 64, 55, 25, 그 다음 빼기 85, 40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49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는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7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넓이 S를 구해줘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 자, 그럼 사인 60도는 여러분들이 2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 분모 2, 그 다음 8 약분해주게 되면 10 루트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떠올렸던 공식 넓이 10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지금 A값 7로 주어져 있고 B값 5, C값 8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쪽 괄호 안을 계산을 했을 때 12 더하기 8, 즉 20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약분해주면 10R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10 루트 3과 10R이 같아져야 되니까 R 값은 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 나가시는 거, 어떻게 선생님이 전략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문제 정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 진행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60도, 각 B는 45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한번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삼각형 모양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을 A, 이쪽을 B, 이쪽을 C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죠. 자, 그리고 대변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때 지금 각 A가 60도로 주어진 상황이고요. 각 B는 45도로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때 선분 AB의 길이, 즉 C값을 구해라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해보면 삼각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은 외접원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다라는 의심은 들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겠고, 값에 의해서 값이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한다면 지금 각 A가 주어져 있고 각 B가 주어져 있으니까 A와 B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것은 12sin A, 즉 12sin 60도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고,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넣어서 계산해주면 6루트 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A 대신에 한번 6루트 3 고쳐 넣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것도 12sin 45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sin 45도 대신에 2분의 루트 2 넣어주면 6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 대신에 6루트 2 이렇게 써줬어요. 이 상태에서 C값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굳이 왜 이렇게 구해요? 여기 C 각도의 크기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각 C의 크기 구해보면 몇 도 나와요? 그쵸? 지금 아래에 두 개 합 구해보면 105도란 말이죠. 180도에서 105도를 빼주면 이쪽 각도는 75도라고 하는 상당히 애매한 각도가 나오게 돼요. 특수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75도를 구해야지 사인 법칙으로 요 C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풀이 방법. 지금까지 봤을 때 변 두 개의 길이 알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도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C값을 구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60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나 45도를 기준으로 쓰나 상관없어요. 45도를 기준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45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것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6루트 2의 제곱, 즉 36 곱하기 2니까 72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72는 이제 양변 가지고 차의 제곱, 만전제곱식을 떠올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C제곱 더하기 6루트 3의 제곱 108이거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6루트 3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이 약분해주게 되면 식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C제곱 마이너스 6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C거든요. 그래서 6 루트 6C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는 좌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게 된다면 더하기 36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하기 까다로울 겁니다. 근해 공식 써볼게요. 특히 1창의 개수가 지금 3루트 6의 2배라고 하는 짝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짝수 근해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값은 A분의 이렇게 들어가니까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69, 5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4 빼기 AC 해서 36 계산되니까 3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즉 3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 조금 생각해 둬야 될 것은 만약에 3루트 6 마이너스 3루트 2가 나오게 되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돼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또는 이제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삼각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게 돼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C값을 3루트 6 더하기 3루트 2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풀이 보시면 지금 뭔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이용한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각도가 워낙, 아이고, 죄송해요. 자, 지금 각도가 워낙 좀 특이하게 나와 있죠. 60도, 45도 이렇게 좀 특수각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림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 한번 이렇게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높이를 그림으로써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두 직각삼각형이 상당히 특이한 직각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내각이 30도, 60도, 90도인 정삼각형의 반쪽짜리 직각삼각형과 내각의 크기가 45도, 45도,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먼저 구했던 6루트 2, 6루트 3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손쉽게 구해낼 수 있게 돼요. 먼저 삼각형 AHC 보게 되면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2배에 해당하는 게 6루트 2라고 한다면 원래 1배에 해당하는 거는 요것의 절반 3루트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는 3루트 2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6루트 3이 루트 2배라고 한다면 이쪽의 길이는 원래 저 6루트 3의 루트 2분의 1배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3루트 6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 풀이가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제 중에서 뭐 사인 15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조선을 활용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육각형 ABCDEF가 주어져 있고요. 선분 BC의 중점 M이라고 한 다음에 각 CMD, DMC 얘를 세타라고 한다고 해요. 그림에서 표현된 대로죠.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먼저 표현을 해놓고 가볼게요. 보시면 이쪽 선분 CM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이니까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분 DM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근데 봤을 때 이 각도는 우리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정육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이 각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12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 3, 120도 요게 주어져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마주보고 있는 온전한 한 세트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 아닐 것 같고요. 사인 법칙 아닐 것 같고요. 코사인 법칙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선분 DM의 길이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 3, 여기 120도, 여기 6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처음에 선분 DM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선분 DM의 길이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라는 공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코사인 120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변환 공식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코사인 120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쪽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3분의 파이일 때랑 요 2분의 파이, 0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되니까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서로 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요 아래로 2분의 1만큼 내려간 점이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빠르게 설명했어요. 너무 반복돼서.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꿔줬을 때 계산을 해주면 9 더하기 36 빼기 18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8 더하기 9 해서 27이라는 값으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 더하기로 바꿔야 됐죠? 미안해요. 자, 9 더하기 36 더하기 1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6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분 D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루트 63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9, 7에 63이니까요 3 루트 7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3 루트 7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자,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공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정리하셔서 36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2배의 예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다면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거 정리하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변 분의 양변의 제곱의 합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을 때 18 루트 7 분의 9 더하기 63 빼기 3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 계산해 보게 되면요 이쪽 63 빼기 36 계산해 보면 27 나오게 되죠. 27래 맞나요? 그쵸? 27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 27에다가 9 더하게 되면 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과 36 약분해 주니까 루트 7분의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유리화를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둘 다 잘 정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복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 변 길이 2개 주어져 있고 각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16번으로 넘어가 보죠. 16번 보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1, 선분 BC의 길이는 2, 선분 CD는 3, 선분 DA는 4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4개의 선분이 다 주어져 있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니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 안 주어진 문제를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한번 대충이라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그림이 눈에 어떤 상황인지 눈에 들어오니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이쪽 1, 이쪽 2 그리고 여기 3, 이쪽 4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은 사실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사각형에 해당하는 진짜 막 생긴 사각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배웠던 막사각형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에 끼인각의 크기를 알았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대각선 길이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결과적으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 2개로 쪼개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 편의상 선분 AC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지금 주어진 사각형은 사각형 ABC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뭐 이제 1과 2, 3과 4 이렇게 변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끼인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이 끼인 각은 서로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개가 세타라고 주어지게 된다면 한 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주어지는 관계식이라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한 개의 세타 값만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근데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세트가 온전하게 주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는데 여기를 세타로 설정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된다면 분명히 AC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ABC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쓰시게 되면 선분 AC에 대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식이 뭔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각 ACD라고 하는 것을 세타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니까 각 ABC는 여러분들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러면 선분 AC에 대한 조건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분 A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1 더하기 4니까 5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빼기 4배의 봤을 때 여기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각변환 공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기준각이 파이니까 함수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적어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걸 활용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랑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분 A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배의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9 더하기 16이니까 25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2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4 곱하면 24 나오거든요.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AC의 제곱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고 등식을 세우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5 더하기 4 코사인 세타는 25 빼기 2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니까 우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를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좌변의 5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 코사인 세타는 25 빼기 25 빼기 5니까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는 7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타에 대한 정보를 하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그쵸? 사인 세타 값을 알아야 되죠. 자,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러분들이 각변환 공식을 사용하시면 사인 세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약분해주면 6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더한 넓이인 우리는 7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주어진 우리가 구했던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코사인 세타 값이 7분의 5가 나올 수 있도록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빗변이 7이고 밑변이 5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높이 값을 생각해보면 루트 49 빼기 25 이렇게 나와야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루트 24 즉 2루트 6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그대로 사인 세타 값을 읽어주면 되죠. 사인 세타 값은 7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 부호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세타라고 하는 건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죠. 그래서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게 둘 다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양의 각으로서.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건 0과 파이 사이의 각도여야 될 거고요. 그럼 1사분면 또는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7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분모 7과 약분이 될 테니까 2루트 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서 넓이 2루트 6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으로 나아가는지 그 아이디어를 추론해내는 능력을 이런 기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잘 해놓으셔야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본기를 탄탄히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으로 가볼게요.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섬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에서 가둘이 양식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 AB 길이 줬고요. 선분 각 CAB 크기, 그 다음에 각 ABC의 크기를 알려줬어요. 이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P의 지점의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외심입니다.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저 같은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P가 결과적으로 외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섬 A에서 지점 P까지의 거리는 결과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쵸?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이 있는 공식은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삼각형 ABC에서. 자, 여기에서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110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몰라요. 40도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몰라요. 12km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 몰라요. 하지만 각의 크기만큼은 우리가 좀 그래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왜냐? 40도, 110도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12km와 이 각도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된다면 저 외접원의 반지름 또한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ACB의 크기를 먼저 구해주면요, 지금 보시면 180도에서 110도, 40도 둘 다 빼주면 30도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30도 분의 12km 라고 하는 것이 2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편의상 R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2와 10이 약분되면서 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저 계산을 해줬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루트 3과 6을 약분해주는 걸 좀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6은 2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고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6은 2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고 이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볼 수 있으니까 루트 3 하나씩 약분해줬다 라고 해서 이 루트 3으로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R 값은 여러분들이 4루트 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P라는 점이 외심이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다면 금방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심 개념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신다 라고 하시면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루트 5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O의 한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길이는 4다라고 해서 지금 요 두 길이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쪽 PAB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2세타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세타가 일단은 주어져 있지만 2세타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코사인 2세타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2세타를 요 그림상에서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분 OP를 한번 연결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 P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각 APB가 90도다 라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의해서 90도다 라는 거 많이 써와서 알겠지만 여기에서 P라고 요걸 알아낸다고 해서 2세타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인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P랑 중심 O를 연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중심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이 효과가 없더라도 한번 연결을 해 보시기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선분 AO도, 선분 OP도, 선분 OB도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루트 5, 요 길이도 루트 5, 요 길이도 루트 5. 자,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뭔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 두 개로 쪼개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 하나,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하나. 자, 그러면 세타 값을 그쵸? 위쪽으로 하나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APO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 각 POB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OP의 외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것 때문에 각 POB는 여러분들이 2세타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2세타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2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2세타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P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한 조건이 이쪽 직각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이 다 세워졌어요. 일단은 선분 P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루트 5의 제곱은 20은 4의 제곱 16에다가 선분 PB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분 PB의 제곱은 4가 돼야 되겠고 선분 PB는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2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OPB만 선생님이 좀 따로 떼서 그려보면요. 뭐 대충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길이 둘 다 루트 5로서 같고 이쪽 2세타고 요 길이가 2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코사인 2세타를 구해야 되니까요. 코사인 법칙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양변 분의 양변의 제곱의 합 빼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코사인 법칙 변형한 거예요. 각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2 곱하기 5분의 5 더하기 5 빼기 4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10분의 6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럼 약분해줬을 때 5분의 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2세타라고 하는 각을 시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의 세 점 A, B, C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뭔 상황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이 그려졌네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A랑 B랑 C가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3대 4대 5의 길이로 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 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원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AO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BO 연결해 볼 수 있겠고 CO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호의 길이가 주어졌다는 것은 호의 길이에 B가 주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중심각의 크기의 B를 알려줬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중심각의 B가 3대 4대 5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각 A, O, B의 크기를 3K라고 두게 된다면 3대 4대 5여야 되니까 각 B, O, C의 크기는 4K, 그 다음에 각 C, O, A의 크기는 5K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고 나서 보시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4, 여기 4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세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내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좀 정확하게 구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근데 3K, 4K, 5K 다 더했더니 360도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K 더하기 4K 더하기 5K를 계산했을 때 12K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360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K 값은 여러분들이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3K는 90도, 4K는 120도, 5K는 150도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사인 값을 먼저 구해놓고 공식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인 3K는 사인 90도니까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사인 4K는 사인 120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하겠죠. 180도 빼기 60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사인 60도랑 같아진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사인 5K, 얘는 사인 150도니까 사인 30도랑 같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AO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90도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8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고, 삼각형 BOC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4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COA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4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더해주게 된다면 12 더하기 4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들이 호의 길이의 B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넘어가 보죠. 20번입니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 건너의 두 지점 C, D에서 측정을 했더니 여러 가지 각도가 나왔고 선분 CD의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생뚱맞아 보인단 말이죠. 이쪽 A, B가. 그리고 주어진 길이는 CD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CD의 길이를 여러 가지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트 3을 포함하고 있는 요 선분 CD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들로부터 좀 추론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CD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너무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큰 도형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요 삼각형 ACD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ACD를 보게 되면 지금 직각삼각형으로 주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ACD가 90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각 A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도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많이 봤던 도형이죠? 지금 선분 CD가 루트 3으로 주어져 있는데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는 일단 1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선분 AD의 길이는 2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여기 길이밖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각도 뭐 45도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분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분 CD를 갖고 있는 다른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 BCD를 한번 떼어놔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BCD에서 이쪽은 75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 45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분 CD의 길이가 루트 3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두 개의 각과 한 개의 변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사인 법칙을 의심해 볼 법하다라고 했었죠. 특히 지금 각 C, B, D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45도, 75도 빼내면 120도가 빠진 거기 때문에 60도가 나온단 말이죠. 아, 또 특수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에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근데 사인 75도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45도를 활용해서 일단 BD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60도분의 즉 2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분의 선분 BD가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루트 3 약분해주면 좌변은 이제 2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선분 BD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 루트 2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지금 루트 2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구했던 길이들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해요. 지금 이쪽 2, 이쪽 1, 그 다음에 이쪽 루트 2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선분 AB를 우리는 구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분 AB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삼각형을 보려고 하니까 아직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삼각형 ADB를 보니까 조건이 충분해졌어요. 아, 지금 이쪽 끼인 각 45도고 그 다음에 이쪽 2, 이쪽 루트 2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선분 AB 나오겠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의 합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라서 4 더하기 2라고 바로 계산했어요. 빼기 2 곱하기 양변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래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선생님은 2분의 루트 2 대신에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는 것을 약분 상황에서는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 이렇게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뒤에 있는 요 항이 지금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4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2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돼서 루트 2 이렇게 요약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여러분들이 여러 도형을 떼어내서 봐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는 도형 2개 생각하는 거 요걸로부터 아이디어를 출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가볼게요.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6으로 주어져 있고요. 선분 AC가 12, 그 다음에 각 A가 120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성질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선생님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배웠을 거예요. 2학년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자, 이렇게 만약에 각의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고 그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과 만나는 그 점을 D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한다면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CD가 나온다. 그래서 얘 대 얘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나온다 라는 성질을 알고 계실 텐데 그걸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선분 BD 대 선분 CD는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가야 되니까 6대 12, 즉 1대 2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대 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선분의 길이로 표현할 때는 비례상수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분 BD를 만약에 K라고 두게 된다면 선분 CD는 2K라고 두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일단 요거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 2개 주어져 있고 끼인각의 크기 주어져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고요.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아지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12 약분해주면 3 남죠? 그래서 18 루트 3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얘의 길이는 지금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각도를 뭔가 하나는 활용을 해야지 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각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60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K값만 정확하게 하나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요. 지금 1대 2다 라는 조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삼각형 전체의 넓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삼각형 ABD와 ACD를 봤을 때 지금 큰 삼각형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 있고요. 꼭지점을 하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은 값이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BD 대 선분 CD가 1대 2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D의 넓이 대 삼각형 ACD의 넓이가 결과적으로 1대 2가 된다라는 말과 같아집니다. 자, 그럼 그거를 전체 넓이가 18 루트 3이라는 것과 같이 결합해 보게 된다면 선분 ABD의 넓이는 전체 넓이를 3개로 쪼갰을 때 그 중에서 한 조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8 루트 3에다가 3분의 1만큼을 곱한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 루트 3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쪽 120도의 절반이니까 각 BAD의 크기는 60도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넓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선분 AD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삼각형의 넓이인 6 루트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6 루트 3 루트 3 약분을 해주게 된다면 4분의 선분 AD가 1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 선분 AD의 길이는 4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 문제들 전부 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들 꼭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어떻게 푸는지 찾아가시고 내용 이해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한테 오셔서 질문해 보시면서 그 내용 온전히 마스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